서명했다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을 대표하여 미래전략실장 뭐뭐 씨 사인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어떤 MOU도 이런 방식으로 체결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송 지사는 7조 원이 넘는 투자임에도 당시 삼성 내부에서 새만금 투자 관련 검토 회의가 없었다는 삼성 사장과의 면담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규명과 별도로 삼성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압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또는 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길 외에는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송 지사는 새만금 개발청이 제안한 협의체 구성은 삼성 투자가 결정된 뒤에 구성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 지사는 당시 MOU 체결에 참여한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해 김한주 전 지사에게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명절이면 대목을 맞았던 한우 선물 세트의 인기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인데 향후 한우 생산 방식에까지 타격이 예상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농협 판매장. 예년 같으면 한우 선물 세트 주문으로 분주했을 축산물 판매장에 손님이 뜸합니다. 웬만한 세트 하나에 20만 원을 호가하는 높은 가격.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근데 명절인 만큼 성의를 보여야죠, 집에서. 한우고기 가격이 100g에 평균 8,000원으로 2년 전 6,200원과 비교해 20%나 올랐기 때문 선물 세트 크기만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예년 수준의 가격을 맞추다 보니 고기가 아닌 종이 포장으로 선물 세트를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 건수가 작년 대비해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조금 걱정스럽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한우 생산자들은 변화된 세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싼 가격에 김영란법 시행까지 앞두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량이 줄고 정육점 중심의 저가 시장만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형마트들은 통 안 되는 것 같고요. 재래시장은 뭐 그런 대로 똑같이 되는데, 그러니까 가정 소비는 되는데 선물 소비가 안 되는 거지. 선물. 그동안 명절 선물 세트를 겨냥한 고가의 고지방 고등급 한우 생산에 주력해온 전라북도는 이런 변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농촌이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추석이 코앞인데 도내 체불 임금이 7천여 명의 3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의 체불이 많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김모 씨. 지난해 6월 순창군에서 발주한 한 공사 현장에서 일했지만 1년을 훨씬 넘기고도 아직 임금 100여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달라고 독촉을 했지만 원청, 하청업체 모두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2월 말까지 주겠다, 3월 말까지 주겠다,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틀림없이 준다고. 그게 도의적으로 믿고 우리는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것이죠. 역시 지난해 여름 2달 넘게 전주 시립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황모 씨도 받아야 할 누임의 일부만 받았습니다. 못 받은 돈은 70만 원. 사정이 어려운 일용직 노무자에겐 절실한 금액이지만 법이나 감독관청에 호소하기엔 여유가 없어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새벽밥 먹고 나와서 땀 흘리고 일하고 해가지고 돈을 다들 힘들게 생활을 했죠. 추석을 앞둔 지금 도내 전체 체불 노동자는 7,600여 명. 체불액은 292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2,200명가량이 건설 현장 노동자들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체불건설 근로자 수는 약 19%, 체불 금액은 약 31%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노동지청이 체불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공사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촉구하는 지도를 하고 있고 원하수비를 대상으로 해서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명절이 다가왔지만 계속되는 임금 체불에 일용직 노동자들의 한숨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순창과 임실, 진안, 무주, 장수. 정부가 통폐합을 추진하는 교육지원청입니다. 단지 인구가 적다는 이유 때문인데 농촌 교육만 황폐화시킬 뿐이라며 반발이 거셉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나 학생 수가 적은 지역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인데 핵심은 교육지원청 통폐합입니다. 도내에서는 순창과 임실, 무주, 진안과 장수가 대상 지역입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문화 학생과 조선가정 자녀들이 늘고 있는 현실 속에 오히려 교육지원청의 기구와 인력이 줄어들게 되면 농촌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도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사회적 약자가 많은 농촌을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농촌지역교육지원청의 폐지 및 통폐합은 농촌학교 살리기라는 국가정책을 포기한 것이며 농촌지역 학부모와 아이들의 차별의 조치이다. 도교육청은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이 다 죽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국가의 장면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전 공론화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에 지역의 반발 여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으로 대북쌀 지원과 해외 원조 등 평화적이고 장기적인 재고 및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기관 등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정부 쌀 재고량은 세계식량기구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 80만 톤의 2배가 넘는 175만 톤에 달하고 수입쌀이 재고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고창군 의회 이모 의원에게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체포해 금품 수수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고창군이 발주한 갯벌 공사 관련해 고창군 의회 이모 의원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건네받은 금액이 수천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내 정치권이 3당 체제로 바뀐 뒤 전라북도의 첫 국가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아침 7시 10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편성한 전북 국가 예산안을 살펴보고 3당 협치를 통한 예산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추석 선물로 가장 많은 40%는 과일을 선호했으며 품목별로는 사과, 배순이었습니다. 올 추석에 선물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은 74%로 작년 대비 4.8% 줄었습니다. 전북 쌀을 사용한 냉동볶음밥 3.4톤이 대만으로 수출됩니다. 김제 한우물 영농조합 법인이 생산한 즉석 냉동볶음밥은 김제쌀로 만들어졌으며 대만 내 코스트코 12개 지점에서 판매됩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시대에 맞지 않는 누진제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징벌적인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TX 정읍역과 내장산을 연결하는 13km의 자전거길이 행정자치부의 아름다운 자전거길에 선정됐습니다. 정읍 자전거 도로는 정읍사 공원과 내장산 단풍 생태공원 등 볼거리가 많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 가운데 개발이 가능한 위치와 면적, 현재 토지 상태, 기본적인 매립 비용과 토지 용도, 인허가 절차와 기간 등 잠재적 투자자들이 사업성 검토와 투자를 결정할 때 참고할 내용이 들어있는 개발사업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또 새만금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수 목적법인 설립 절차,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 면허권 이전 절차와 해역 이용 협의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부안의 한 가정집에서 술에 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